2022년 6월 21일 오전 11시 21분 FC 한양 7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이제 저희 7번째 방송입니다. 2주 동안 저희 시험기간 동안의 공백을 끝내고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 방송 시작 처음으로 5명이서 녹음을 합니다. 원래는 6명이 정상이지만 은혁이 형님은 이제 오늘도 개인 일정이 있어서 빠지게 됐고, 지난 회차 막바지에 저희가 공지를 했죠. 신규 구원 2명을 모집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모집도 하고 지원서 열심히 받아서 면접도 보고 한 결과 이제 오늘 2명을 영입하게 됐습니다. 2명 각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 한양대학교 2학번 중어중문학과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2학번 정책학과 송라우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이렇게 2분이 영입이 됐어요. 실은 지원서를 저희가 받았을 때 생각보다, 이번에도 역시 저희 생각보다 항상 많았어요, 지원자들이. 그래서 면접을 저희가 시간을 내서 봤는데, 그것도 시험 기간에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시험 기간에 이제 면접자분들이 이제 시간을 쪼개서 면접을 받고 2분을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다들 종강하셨죠? 그렇죠. 네. 시험은 이제 다들 잘 보셨나요? 그러면 다들 말이 없어지고. 시험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파서. 근데 여기 대부분 21학번 아니면 2학번이니까 네. 아직은 괜찮지 않나. 아,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2일은 그렇게 이제 괜찮아요? 괜찮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따복이라는 아, 비장의 무기도 무기가 하나씩 있긴 있기 한데. 때문에 여튼 그러다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네요. 시험 얘기하니까. 그죠. 그러면 오케이, 시험 얘기 말고 종강했으니까 방학이잖아요. 저희 이제 2학번은 이제 대학교 가서 첫 방학인데 방학 계획 같은 거 있나요? 방학 계획? 일단 저는 이제 좀 미팅도 나가고 그다음에 동아리 MT도 가면서 조금 즐기면서 축구도 열심히 보면서 이렇게 살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동아리 혹시 어떤 동아리 보고 있어요? 저는 마케팅 동아리 하고 있는데 거기서 7월 말쯤에 MT를 가겠다고 일단 가 계획은 잡혀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네. 첫 MT라 좀 떨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현이는 방학 계획이 뭔가요? 저는 사실 계절학기를 듣기 때문에 맞다. 방학이 남들보다 조금 짧은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일단 계절학기를 듣고 그리고 방학 때는 조금 휴식도 하면서 영어 공부를 좀 해볼까 영어 공부. 영어 공부.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중요하긴 하죠. 저 지금 1학기 전공 중에 영어 전용이 저는 2개를 들었거든요. 영어 전용을. 일단 둘 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진짜 수업 때 이해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그냥 따로 유튜브에 강의 비슷한 거 듣고 하나는 포기하고. 넌 던졌죠. 네. 그죠. 재수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오는 방학 계획 있나요? 저는 강원도 일주일 갔다 오려고요. 강원도. 가장 방학다운 느낌. 그죠. 강원도 어느 쪽으로 가실 예정인가요? 양양이나 강릉 쪽 좋아합니다. 강릉 좋죠. 강릉이죠. 그다음에 여기 2학번 한 명이 이제 계절학기를 듣는데 1학번 중에는 이제 계절학기 듣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그렇죠. 이제 겨울 때부터는 계절을 무조건 들을 계획이라서 어쩌면 저희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이번 방학을 쉬는 게. 원래는 이번 방학도 계절을 들었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그죠, 대면 수업에 지친 나머지 학교를 오기 싫어가지고. 너무 갑작스럽게 올해 대면하는 바람에 생각보다 많이 피곤했어요. 대면을 아무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대면 하고 싶었나요, 원래? 저는 사실 대면 하고 싶어서 대학 오면서. 신입생들은 대면 하고 싶을 수도 공감하면 안 됩니다. 네. 성관이는 방학 때 계획 있나요? 저도 일단 하려고 세워놓은 거는 몇 개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일단 첫 번째가 운동 가기, 헬스장. 오케이. 제가 원래 헬스를 조금 했었어가지고 일단 오늘 녹음 끝나고 헬스장 가서 바로 등록을 할까 하는 생각도 있고, 일단 그리고 일단 헬스하고 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영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영어도 공부 좀 하고. 영어 학원을 다닐 계획인가요? 아니, 학원까지는 아니고 학교에서 백남학술정보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e러닝이라고 클릭하시면은 거기 해커스 영어 강의가 좀 들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무료로. 그거 제가 들을 예정인데, 여러분들도 혹시나 한양대 재학생이시면은 이거 백남학술정보관 홈페이지 들어가서 e러닝 들어가시면은 영어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독일어를
배우려고 하고 있죠. 독일 학원 지금 알아봐서 오늘 등록을 할 예정인데 오. 오. 독일어를 좀 배워가지고 이제 나중에 독일로 뭐 진학이든 뭐 교환이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독일어를 전문적으로 배워서 자격증도 따고 할 생각입니다. 미는 팬이셔가지고 독일어 배우는 것도 솔직히 약간 있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 제가 제 꿈과 뭐 그런 걸 너무 막 일치시키려 하진 그렇죠. 않지만 그렇지만 뭐 독일어를 어렸을 때 독일어를 배우려 했고 원래 독일에 관심이 있어서 오히려 미넨을 좋아하게 된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나름 일맥상통한 느낌이긴 하지만 뭐 미넨 때문에 독일어를 배우는 건 아니다. 너무 축구에 미친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 뭐 방학 계획 얘기도 해보고 어쨌든 방학 때 다들 재충전하고 또 쉬려고 하는 느낌이니까 그래도 시한형 녹음은 이제 계속 저희가 조율을 해서 녹음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첫 번째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너 너는 누구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누구냐 저희가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면 항상 하는 코너죠. 멤버들이 저희 FC 한양이 지원할 때 지원서를 보면서 저희가 질문하고 좀 따질 건 따지고 사실관계 새로 정립하고 뭐 이런 코너입니다. 먼저 우리 새로 들어온 준석이 얘기해 볼게요. 이름 이준석, 생년월일 2003년 11월 10일. 2003년이면 이제 20살. 네. 승현이랑 동갑이죠. 승현이도 2003년생인데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2학. 중어중문학과면 이제 중국말을 네. 잘하는 건가요? 반이 3개가 있어요.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 저는 이제 중급반 소속이고 오. 그러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에서 3년을 배우다 보니까 사실 학점 생각해서라도 좀 초급에 가서 그 요양을 하면서 한 학기를 지내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배웠던 이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학점을 테러를 하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중급으로. 그럼 중어중문학과 입학생들 중에 중국어를 아예 처음 하는 학생도 있나요? 아, 꽤 많습니다. 초급이 제일 많아서 비율이. 그 의외로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에 대한 흥미가 좀 적어서 이번에 또 반수를 하겠다고 나가려는 학생들이 좀 많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중급 정도 실력이면 이제 어느 정도는 그 기초가 어느 정도 쌓여 있을 테니까 뭐 굳이 네,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애정이 과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래도 2년 동안 배우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과목 중에 배우는 시간이 중국어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애착을 갖거나 아니면 사랑하지 않으면 수업을 견딜 수가 없는 강제로 사랑에 빠지게 된 그런 느낌이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세뇌당한 거네요. 그래서 좋아하는 팀 바르셀로나. 아, 저희 반응이 이렇게 나오네요. 네. 레알 마드리드 팬이 원래 2명이 있었어요. 아, 오늘 온 성관이랑 이제 안 온 은혁이 형이 레알 마드리드 팬이었는데 네. 바르셀로나 팬이 들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이제 네이마르 얘기해 주셨네요. 네. 1314 시즌 바르셀로나라는 클럽이 대단하다는 위상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이제 네이마르의 영상 하이라이트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바르셀로나에서 뛸 때 뭐 스피드와 캐리할 수 있는 클러치, 뭐 플레이메이킹 해서 가장 이상적인 윙어이자 포워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이마르를 통해서 이제 바르셀로나라는 걸 알게 됐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원래는 야구과였어서 야구를 좀 보다가 제가 좋아하던 팀이 당시에는 계속 연속 우승을 할 때라서 조금 흥미를 삼성이요. 네, 삼성. 네, 삼성도 조금 논란이 있는 팀이지만 어쨌든 있죠. 그래서 그러던 중에 축구는 그냥 하는 것만 좋아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네이버 스포츠에서 하이라이트가 떠서 그냥 한번 우연히 보게 돼서 이렇게 축구를 할 수가 있나? 나는 공을 다루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선수는 어떻게 막 측면에서 막 볼 롤링하고 계속 헛다리 짚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어디서 뛸까 찾아보다가 바르셀로나라는 걸 알게 됐고 원래 메시는 피파 온라인을 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바르셀로나에 대해 찾아보니까 트래블도 했고 뭐 전술 철학도 있고 이런 거를 알게 되면서 매력 있는 팀이구나를 깨닫고 당시엔 또 되게 잘했잖아요 바르셀로나가. 그래서 좋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입문 시기가 약간 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저 그때 1314 때 네이마르를 보고 네. 바르샤에 빠졌다면 저는 1314 때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을 보고 네. 레알에 빠졌었기 때문에 네. 이거 약간 관계가 1314 때부터 시작해서 네. 쭉 이렇게 라이벌 관계인 거 보면 범상치 않아 보이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또 그때 또 성관 형님께서 입문하셨던 시기가 라데시마 때잖아요. 네, 라데시마. 그러면 충분히 또 레알 마드리드도 매력이 있는 팀이고 디마리아도 잘했고 그쵸. 외질도 잘했고 저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매력은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네. 아직까지도 그런가요? 매력 있나요? 요즘 좀 정이 떨어져서. 근데 요즘은 이게 또 막 만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성장하다가 네. 시련을 한번 겪잖아요. 그 단계이지 않을까요? 시련이 아니라 고집을 부려서
너무 고집을 부려가지고 머리가 아픕니다. 팬들이 다 지금 한숨을 쉬면서. 방송을 할 때 레알 팬 여기 리버풀 팬이 있으니까 네. 행복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죠. 방송 진행이 어려웠어요. 아. 뭔가 슬픈 일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놀리면서 할 텐데 여기 챔스 우승하고 여기 뭐 둘 다 좋은데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잘 나가고 있는 팀 두 팀이어가지고 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놀리기 좋고 최근에 다른 의미로 좀 핫한 그죠. 네, 굉장히 뜨겁죠. 네. 바르셀로나를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좋아하는 선수 중에 또 한 명 더 적어준 걸 보고 또 마음이 아프네요. 더영 선수를 좋아한다고 적었어요. 아, 맞죠. 프랭키 데요. 나가는 게 어떻게 확실해 보이나요? 저는, 그니까, 기사 쪽에서는 계속 이적료가 안 맞다. 계속 맨유는 계속 7천만 이상을 안 부르려고 하고, 바르셀로나는 뭐 8,500만 이상을 이 밑으로는 안 받겠다고 하는데, 사실 계속, 그니까 팬카페 여론도 그렇고, 그냥 다, 사비가 전술적으로 대형 같은 볼란치를 안 쓰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저는 이번에 반등한 사비 감독을 좀 신뢰를 하고 싶기 때문에, 대형을 보내겠다고 하면, 제가 감독님 안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사비 빠여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그 아틀레티코전도 그렇고 또 엘클에서 또 4대0으로 또 깨부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기들을 보면서 사비 감독에 대해 조금 신임을 갖게 됐는데 감독님께서 그런 볼란치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팔아서 베실바를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보강을 하고 싶은 게 맞다면 지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이런 의견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의견이 충분히 내부에서도 있으니까 실제로 이게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동감하진 않습니다. 똑같은 가격을 대형을 팔아서 거의 비슷한 가격에 베실바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대형을 통해서 재정적 이득을 크게 보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게 만약에 선수를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딱한 제가 봤을 때 재정적인 거는 조금 약간 핑계 대려고 한 것 같고 사실 그냥 사비 감독이 픽을 안 한 거라고 사실 전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소개는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써주시면서 최근에 이제 전술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써주셨고 네. 바르셀로니스타 팬카페 활동 블로그 이제 축구 분석글을 이제 블로그에 올리면서 블로그 링크를 걸어줬어요 지원서에. 네. 제가 블로그 링크를 들어가서 봤는데 이제 파라과이전 분석한 거를 다 봤는데 열심히 쓰셨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게 봐가지고 그런 면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축구를 좋아해야 한다. 축구를 진심인 사람들이 녹음에 참여하는 게 좋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장 많이 부합했던 것 같고 평소에 축구 관련 영상을 보고 카페에 올라온 바르셀로나 소식과 이적설 등을 꾸준히 보는 데다가 K리그도 최근 챙겨보기 시작했습니다. K리그는 이제 최근에 어떤 팀 챙겨보기 시작했나요? 일단은 저는 워낙에 이제 탑독을 따라가기 때문에 울산 경기를 조금 보다가 그래도 국대 선수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해서 또 제가 소식적에 이청용 선수도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청용 선수가 있는 울산 경기도 보고 또 이제 핫 이슈메이커죠. 네, 이승우 선수가 있는 수원FC도 네, 이승우가 골을 넣으면 유로파 선수들이 다 잘한다 이런 밈도 생길 정도로 정말 넣든 안 넣든 이슈를 몰고 다니는 이승우 선수이기 때문에 또 수원FC 경기도 보면서 K리그는 제가 요번에 이제 스카우팅 리포트를 사서 한번 선수를 쫙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 K리그 워낙에서 보려고 생각만 하다가 제 집 근처에 있는 성남FC가 강등 위기라고 그래서 조금 미뤄뒀었거든요. 근데 이제 K리그도 입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승우 선수는 이번 토요일 날에서도 골을 넣었죠. 네. 골을 넣었죠. 한간에는 지금 해외파들이 지금 시즌을 안 하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한국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제 쿠팡 네. 그 시리즈로 이제 이승우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거기서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그런 농담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튼 이런 식으로 축구에 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성관이랑 저랑 둘이서 면접을 봤던 것 같은데 네, 맞죠. 네. 면접 보고 저희는 가능하면 준석이는 뽑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모았던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를 뽑게 되었고요. 일단 바르셀로나 팬이라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 있고 네. 팬이 2명이다 보니까 뭔가 좀 이번에 너무 잘 나갔어가지고 밸런스가 밸런스가 안 맞았던 것 같아서 이제 좀 맞춰줄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근데 저희도 잘 나갈 거라 밸런스가 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바르셀로나는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네. 좋습니다. 벌써 좀 기대가 되고요.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나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름 송나우, 생년월일 2002년 7월 3일,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2학번. 이제 원래 저희가 4명 중에 공대가 3명이었고 역사학과 1명 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운 두 분은 다 이제 문과 출신입니다. 인문학부랑 이제 정책대. 그래서 3대 3이 맞춰줬어요. 실은 저희가 은혁이 아마 고생했을 거예요. 공대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정책학과 2학번 새로 들어오시게 되었고, 좋아하는 팀 아스날. 아스날 쉽지 않은 팀도 이틀 팀이죠. 아론 램지 좋아한다고 써주셨고, 벤고볼에 빠져 축구를 처음 보게 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써주는데, 입문 시기가 언제였죠? 해외 축구에 처음 관심 가진 거는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챔결이 대여 클래시커 때거든요. 12-13 시즌인데 이제 그분을 이제 해외 축구에 관심 가지면서 어디 좋아해볼까 하다가 벤거볼을 들었죠. 5분이라도 그라운드에 내가 원하는 축구가 펼쳐지면 좋다. 그리고 이제 13-14 시즌에 들어섭니다. 마지막 날 대망의 메스트 웨즐이 영입되죠. 그죠. 하지만 웨즐이 3경기 뛰고 나갔습니다. 부상으로. 그 이후 아론 램지가 갑작스럽게 성장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슈퍼램지 시즌이 그 시즌이었거든요. 그때도 우승하는 줄 알았으나 막판에 아론 램지 부상당해서 3위인가 4위인가 했을 겁니다. 그때부터 이 맛을 못 잊었어요. 될 듯 안 될 듯. 지금까지 안 되고 있죠, 근데 사실. 저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될 듯 안 될 듯 하다가 유로파로 갔습니다. 얼굴이 한 차이로 보였는데 실은 이제 아론 램지가 최근에는 약간 인터넷 밈상 나는 밈이다. 그런 밈상으로 개그캐가 약간 된 것 같은데 한때는 엄청 센세이션한 선수였거든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였죠. 그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한 활약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소식조차 안 들릴 정도로 지금 유벤투스 갔다가 그 이후에 지금 레인저스로 임대 갔죠. 임대가 레인저스. 저희한테 많이 잊혀진 선수가 됐죠. 아론 램지는. 그래서 이제 그 맛에 빠져가지고 이해는 합니다. 그때 아스날에는 낭만이 있었어요. 낭만이 많이 짓밟히긴 했었는데 13-14 시즌엔 낭만이 있었죠. 그죠. 그럼 최근에 아스날의 이적 시장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올 시즌 이적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 지금 오피셜 난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파비오 비에이라 선수랑 이제 마르키뉴스 동명이인 마르키뉴스가 되어 있는데 아직 지금 링크 나오고 있는 하피냐나 가브리엘 제수스, 그렇죠. 제주스나 틸레망스 이 정도. 근데 더 진해지는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계시나요? 제수스만 온다면 나쁘지 않은 이적 시장.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커가 아무래도 지금 은케티아 혼자입니다. 은케티아 혼자거든. 은케티아 과연 안델롬이에요, 안델롬. 안델롬이라고 판단하고 확신합니다. 그냥 시즌 후반에 잠시 반짝한 거다. 네, 감기자. 멀티골도 넣고. 근데 재계약도 했는데 부정적이신가요? 네, 많이 부정적이죠. 이게 느껴지는 게 옛날에 알렉스 이워비라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잠깐 반짝했다가 에버튼에 비싸게 팔았는데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기소개에는 이제 실축보다 입축 전문, 마이크 위에서 메시 이렇게 써주셔서 굉장히 저희 흥미를 끌었어요. 네. 한간에는 이게 뭐지? 자기소개가 이게 뭐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누구는 엄청 대단한 마이크에서 엄청 말 잘할 것 같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저희 면접 봤을 때도 큰 무리 없이 저희랑 잘 호흡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이제 나우도 저희가 같이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나우 면접 볼 때는 저희 3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네, 셋 3명 있었는데 제가 면접 다 봐서 알겠지만 제가 면접 때 많은 질문을 안 해요. 그죠. 그냥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학교 가까우냐 시간 언제 되냐 이 정도 지원하면서 질문은 많이 안 하지만 머릿속으로 엄청 머리를 굴립니다. 사람이 잘 맞을지 안 맞을지 그렇게 해서 판단하에 저희가 2명을 새로 뽑게 되었고요. 앞으로 2명 포함해서 저희 6명 잘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첫 번째 코너 마무리하고 두 번째 코너 이적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코너 이적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설 중에 이제 오피셜 난 것들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오피셜이 최근에 났던 것 중에 좀 인기를 끌었던 선수는 이제 파비우 비에이라 선수였죠. 포르투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제 아스날에 합류를 했습니다. 프리메라 리가 도움 2위였고 이적료는 35밀, 500억이 조금 안 되었던 것 같은데 2027년까지 계약을 했어요. 아무래도 포르투갈 리그는 이제 저희한테 그렇게 친숙하진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를 이제 게임에서 FM에서 사용했었는데 그때 팀 나가고 싶다고 원해피 띄우고 저한테 깝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좋은 기억의 선수는 아닌데 또 아스날 팬이 들어왔으니까 파비우 비에이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처음에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르테타가 원했다니까 일단은 믿어봅니다. 이 선수 플레이 스타일이 그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와 조금 유사한 면이 있거든요. 제가 포르투갈 리그를 팔로우하지 못해서 모든 경기를 챙겨보지 못했지만 잠깐 본 경기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볼 잘 다루고 킥 나쁘지 않다. 이 정도밖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프레임이 너무 얇아갖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뎁스에 채웠다는 거에도 뭐 좋은 면도 있을 거고 주전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그 가격으로 샀으면 주전으로 써야 되는데 웨데고르와 같이 쓰면 수비적으로 파티가 죽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르테타를 믿어야 됩니다. 아르테타가 잘 써야 된다. 방금 그 가격이면 주전이라고 하셨는데 아스날은 그거에 한 2배 정도 되는 가격의 선수를 지금 벤치에 두고 있죠. 아, 왼발의 마법사. 그렇죠. 코트디부아르의 왼발 먹사 선수. 그 선수도 나가는 링크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팔려고 합니다. 아스날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한 팀도 원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한 팀도. 가격을 너무 비싸게 부르는 거 아닐까요? 가격 지금 5분의 1까지 깎았거든요. 안 사갑니다. 이해는 합니다. 안 살 필요가 없어요. 파비우 비에이라 오피셜이 났고요. 아스날의 또 다른 오피셜입니다. 이제 은케티아 선수. 아까 이제 나우가 안델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은케티아 선수 27년까지 재계약했고요. 등번호는 14번. 그래서 14번은 앙리의 번호다. 그래서 앙리의 후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뭐 그 사이에 오바메양 선수도 있더라고요. 월콧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월컷도 있었고. 월급이 14번. 나름 14번이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게 중요한 번호가 아니었어요. 그냥 앙리 때만 중요했고 별로 그 뒤에는 딱히 의미 있는 번호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어쨌든 원래는 몇 번이었죠 은케티아가? 30번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14번 어느 정도 이제 작년 말에 활약을 인정받아서 재계약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아스날 팬이 기대를 안 하니까 딱히 추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북런던 라이벌 팀이죠. 토트넘 오피셜 새로 나온 거 이브 비스마 선수 오피셜 나왔습니다. 말리 국가대표의 브라이튼 수비형 미드필더 대략 한 25에서 30밀 정도 계약 기간 2026년까지라고 발표가 됐는데 비스마 선수는 뭐 최근에 다른 논란이 있죠. 축구 외적으로 논란이 있어서 걱정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선수가 만약에 진짜 유죄를 인정받으면 어떡하냐. 근데 그것까지는 아마 치밀한 계산 하에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어느 정도 생각은 하긴 하는데 승현이는 비스마 선수의 영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토트넘이 이번에 이적 시장 굉장히 잘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비스마같이 일단 같은 리그에서 검증도 된 자원을 생각보다 저렴하게 데리고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 데리고 온 게 아닌가. 비스마 선수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말 그대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주전감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콘테 감독이 코이비에르랑 비스마랑 뭐 스킵도 있고 또 윙크스는 뭐 팔려고 하긴 하겠지만 또 은돈벨레도 있고 뭐 로셀서도 있고 많아요. 이제 인원은 또 많아졌는데 여기서 팔고 하면서 이제 원하는 조합을 맞춰가겠죠. 그 다음에 뭐 비스마 선수에 대해서 혹은 하고 싶거나 뭐 기대되는 점 있으실까요? 뭐 아무래도 비스마 선수가 전진성이 좀 좋다 보니까 투박하더라도 그래도 꽤 볼을 몰고 나가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중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벤탄쿠르처럼 패스 잘 뿌리고 뭐 다 잘하는 육각형인데 좀 사이즈가 작은 육각형인 선수도 있지만 그게 투박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고 그 다음에 전진성도 갖고 있는 미드필더가 온다면 토트넘이 3-5-1을 쓰든 3-4-3을 쓰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이적 시장이 굉장히 광폭행이고 네.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아스날이랑 계속 겹치는 선수도 꽤 있고 지금 하피냐도 겹친다는 얘기가 있고 뭐 제주스도 갑자기 겹친다는 얘기가 있고 뭐 히샬리송도 뭐 살짝 겹쳤던 얘기도 있고 틸레망스도 살짝 뭐 있었다가 지금은 그렇죠. 토트넘 쪽에서는 얘기가 없죠. 계속 겹치고 있는데 토트넘에 비해 아스날의 매력이 뭔가요? 선수들이 이제 팀을 선택할 때 아스날은 역사가 있어요. 그 항상 우려먹는 그 무패 우승. 저 18년 전. 네. FA컵 우승이 지금 1등입니다. 항상 잘 따죠. FA컵은 이상하게. 컵은 어쨌든 토트넘은 컵이 없으니까 아우디컵이라고 있는. 있긴 하죠. 토트넘 팬이 여기 있었다면 굉장히 흥분할 만한 발언이었는데 여튼 북런던 두 팀이 계속 겹쳐가지고 결국에는 누가 어디를 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지켜볼 만한 이적 시장일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오피셜은 뭐 마티치 선수 AS 로마로 갔습니다. 이제 무리뉴의 품에 다시 안겼죠. 첼시에서 있다가 맨유에 또 있다가 이번에 로마까지 가서 1년 계약이라고 하는데 세리에는 저희가
제가 그렇게 많이 팔로우를 하지 않다 보니까 마티치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에이브램이나 뭐 스몰링이나 EPL에서 좀 늙거나 EPL에서 좀 활약을 못하다가 세리에 가가지고 좀 활약하는 경우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티치 선수 소식은 뭐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이제는 오피셜은 아니고 뭐 거피셜, 흔히 말하는 거피셜 아니면 Here We Go 이거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이거는 트레이닝 오피셜입니다. 트레이닝 오피셜. Here We Go도 나오긴 했는데 사진이 찍혔어요. 마네 선수가 미네 트레이닝복을 입고 사인을 해주는 사진이 찍혔는데 어느 정도 이제 오피셜이 나기 일부 직전인 것 같습니다. 30일 언저리이고 논란이 됐던 옵션이 있었죠. 마네가 3시즌 발롱도르 연속 우승하면 뭐 추가 옵션을 준다. 참 제가 좋아하는 팀이지만 항상 잘하네요. 원래 욕 나오게 하면은 그게 극찬인 거 아닙니까? 진짜 제가 만약에 그 제안서를 받았다면 바로 욕박았을 정도로 그렇게 극찬할 정도로 좀 장사를 잘한 것 같아서 이런 팀 부러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마냥 부럽진 않은 것 같아요. 왜요? 마네가 발롱도르 3시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레알이다 보니까 뭐 발롱도르 받을 수 있죠. 근데 챔스는 밀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챔스로 도발을. 네. 뭐 리그는 한동안 뭐. 엘클 4대0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좀 조용해야죠. 그래서 마네가 미네에 온 것 같은데 전 좋습니다. 뭐 레반도프스키는 안 팔 겁니다. 팔 거예요. 레반도프스키는 뭐 내 안에 무언가가 사라졌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네. 그 미친놈. 진성 꾸레라고 지금 바르샤 팬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성 꾸레다. 마네와 레반도프스키의 호흡을 다음 시즌에 기대를 해보고요, 저는. 마네 선수는 뭐 잘할 것 같아요. 뭐 리버풀 팬 입장에서 그때도 마네 선수 뭐 해줄 건 다 해줬다.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오피셜 발표가 나면은 다음 주에 뭐 자세히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요. 히어리고 하나 더 있죠. 루카쿠 선수 인테르 그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친놈이죠. 이제 맨유 했던 이제 포그바 선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유벤투스 갔다가 다시 맨유 갔다가 유벤투스를 갈 것으로 유력해 보이는 포그바 선수에 이어서 첼린 한 선수. 네. 중간에 이제 뭐 맨유가 거기 또 맨유가 껴있긴 한데 루카쿠 선수 첼시에서 인테르를 갔다가 다시 첼시 갔다가 인테르로 굉장히 뭐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제 인테르에게 엄청난 금액을 안겨주고 첼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싼 값으로 임대를 인테르로 갔어요. 정말 대단한 멘탈이고 면에서는 좀 뻔뻔한 게 신기하긴 해요. 가서 왠지 되게 잘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만약에 또 잘해서 인테르가 다시 한번 세리에를 우승하고 난 여기서 너무 행복하다 했는데 또 첼시 임대 복귀해가지고 또 이상한 짓 하고 이러면 이제 첼시 팬들 이제 속에 열불 나거든요. 인테리에서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골도 많이 넣었고. 근데 이제 첼시에서 저번 시즌 이제 중간에 뭐 이상한 인터뷰하면서 이상한 조짐이 벌써 보였는데 아무래도 뭐 아까 준석이가 사비가 대용을 전술적인 면모에서 완벽하게 픽하지 않은 것처럼 투엘도 마찬가지로 루카쿠를 그렇게 엄청 픽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제 1,000억짜리 선수 이런 식으로 다시 보내는 것도 아니긴 한데 루카쿠 선수는 인테를 복귀가 유력해 보입니다. 대신 욕하고 싶으신 분 없으신가요? 루카쿠에 대해서? 네, 지금 제가 저희 카페 반응을 보고 있는데 인텔에서 첼시로 1,600억에 1년 임대를 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고 참 첼시 팬분들은 지금 첼시도 보강해야 할 그 전력이 많잖아요. 그렇죠. 꽤 많죠. 센터백도 하나 장만해야 되고 리디거 크리스텐센 둘 다 나갔기 때문에 뭐 아스필리쿠에타도 지금 나갔다 될지 왔다 모르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윙어는 이제 플리식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 공격수도 마땅히 믿을 만한 선수가 없고 첼시도 여러 링크가 나고 있는데 그 링크 중에 하나가 이제 라임 스털링입니다. 스털링이 이제 첼시 링크가 있어요. 어느 정도 스털링의 첼시 행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나오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털링을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 PL의 오른쪽 윙어 중에 스털링만큼 하는 선수가 있나 하면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스털링으로 절대 챔스 우승과 리그 1위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스털링은 챔스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아스날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핵심이었군요. 지금 아스날 오면은 오른쪽 윙에 스털링을 두고 왼쪽에 사카 납니다. 사카를 왼쪽에 사카가 지금 또 이적설이 얼마 전까지 있지 않았나요? 계약기 아직 1년 남았거든요. 챔스 가면 재계약 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그거랑 이제 탑의 제주스. 제주스, 스털링, 사카. 사카. 거기 이제 비에이라랑 파티랑 뭐 웨데고로 스미스로 멤버가 나쁘진 않아요.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4위권 전력인 게 아닌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건 팀이 제 아스날이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그리고 워낙 요즘에 프리미어리그가 좀 선수들이 막강해가지고 맞죠. 네, 일단 맨시티, 리버풀만 봐도 여기는 이미 최고고 토트넘, 첼시, 아스널 다 맨유도 그렇고 다 선수진 풀이 좋아가지고 진짜 웬만한 전력으로는 4등이 확정이다, 4등 안에 든다 이런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털링 첼시 이야기도 있고요. 히샬리송 토트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순간 확 막 불이 붙었다가 지금은 살짝 지지부진한 느낌이기도 한데 히샬리송이 토트넘을 가면은 토트넘의 주전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준석이는 어떻게 보시나요? 히샬리송이 인터뷰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소식으로 들려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신은 백업 역할이라도 감수하고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쿨루세프스키가 다음 시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히샬리송이 주전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좀 달라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는 뭐 이번 시즌 득점왕도 했고 그래서 그래도 주전은 당연히 한 자리는 차지할 것 같고 해리케인을 빼진 않을 것 같습니다. 히샬리송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 만약 가게 되면 조만간 있을 토트넘 방한할 때 또 같이 와가지고 히샬리송 선수는 이제 여름에 항공만 2번을 와가지고 에버랜드 2번 가고 티익스프레스 2번 더 타고 막 이런. 이번에 롯데월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손흥민 선수가 스케줄 짜겠죠? 어느 정도 알려주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한국에서 뭐 재밌는 거 알려줄 텐데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비피셜인가요? 이제 미나미노 선수가 모나코, AS 모나코로 이제 이적하는 소식입니다. 이제 리버풀 팬으로서 미나미노 떠나가는데 어떠신가요? 사실 저는 미나미노 일단 데리고 온 게 싸게 데리고 왔고, 그리고 이번 시즌 리그컵 우승은 저는 미나미노가 절반 이상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미나미노 파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케이타나 체인벌린을 팔아야 되는데 미나미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어도 서브 멤버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생각했는데 뭐 팔렸으니까, 그리고 이게 살 때 가격의 2배로 팔았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 손해는 절대 보지 않은 딜이었다, 그리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나미노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이적인가요? 아니면 그냥 오로지 리버풀의 의사가 반영된 건가요? 약간 본인의 의사가 좀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더 많이 뛰고 싶어가지고. 네, 많이 뛰고 싶고 자기가 그렇게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서 팀에서, 그래서 이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남현 선수는 완벽한 주전감은 아니었지만 아까 승현이가 말했던 대로 컵에 나와가지고 잘 활약을 해줬던 것 같고, 뭐 미나미노 대체자는 케이타 써도 되잖아요. 미나미노. 미나미노 아니에요? 넥스 제라드. 아무데나 써요. 어차피 거기 그럴 것 같은데 뭐. 케이타, 체인벌린 같이 아까 말했던 선수들은 이제 또 안 맞아요, 금액이. 미나미노 같이 좀 활약 쏠쏠하게 해줘야지 다른 팀에서도 어느 정도 군침을 흘릴 텐데, 케이타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페페 같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아가지고, 여튼 그래서 미나미노 얘기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적 시장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적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많이 나올수록 쓸데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고 허무맹랑한 뉴스도 많아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한번 구별해 가면서 앞으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코너 이적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너는 이적 시장 특별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처방해드립니다. 비전문가 축구 의사들, 저희를 이제 비전문가 축구 의사라고 하는데, 비전문가 축구 의사들이 문제 있는 병약한 팀들에게 이적 시장에 어떤 치료법과 약이 필요한지, 즉 어떤 스타일의 선수나 어떤 영입 방식이 필요한지 추천해드리고 정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환자는 맨유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난 시즌 38경기 16승 10무 12패 최종 6위 유로파로 진출하게 됐죠. 이것도 자력 6위가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웨스트햄이 이겼다면 7위까지 떨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최악의 시즌이었고, 호날두, 바란, 산초가 영입되면서 굉장히 기대를 모았지만 실상은 최악이었다. 그린우드 불미스러운 일로 퇴출당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도 부진했고, 레시포드 선수도 부진했고, 말도 안 되는 시즌이었는데, 저희가 선수를 한 명씩 어떤 스타일의 선수든 선수 이름이든 어떤 선수들을 영입해야 되는지 각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관이는 어떤 선수를 영입해야 할까요? 일단 저는 현재 호날두가 딱 앞에서 공격진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골은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득점력을 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맨유가 공격이 할 때는 하는데 터질 때만 잘 터지고 안 터질 때는 진짜 안 터지는 날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이런 항상
뭔가 패스 찔러주고 공격적으로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패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패도 이번에 많이 부진하다 보니 그게 패스가 안 가니까 그냥 호날두가 어거지로 넣더라고요. 그래서 패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일단 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추천을 하나 해준다면? 추천을 하자면 이거 너무 막 떨이하는 그런 게 되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세바요스 세바요스를 추천한다. 세바요스가 지금이 딱 좋아요. 지금이 베스트 타이밍이다. 네, 지금이 딱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또 지난 시즌에 뭐 원래 아스날 가서 괜찮은 모습을 좀 보였었고 거기서 일단 증명이 된 거죠.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력을 증명했고 어느 정도 PL 검증설. 네. 어느 정도 보여줬고 그리고 지난 시즌 말미에 부상 때문에 좀 못 나오다가 말미에 다시 복귀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축신의 경지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거의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들을 꽤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서 이번에 싸게 맨유 보호할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싸게 1년 남은 세바요스 데려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제가 이 질문에서 어떤 선수가 필요할 것 같나요? 물어봤을 때 뭐 어느 정도 논란이 될 만한 선수 이야기가 나왔으면 뭐 어느 정도 뭐 탄식도 나오고 뭐 이런 반응이 나올 텐데 얼토당토 안 한 선수를 갑자기 반응이 애매해졌어요 지금. 그래도 지난 시즌 말미 한적 축신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잘 들었고요. 지금 맨유가 이번 시즌 끝나고 나간 선수들은 뭐 마타, 마티치, 포그바, 카바니 등등이 나갔고요. 지금 이적설이 있는 거는 프랭키 데용 선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선수, 에릭센, 안토니, 팀버 등등 지금 아약스 느낌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어쨌든 아약스 출신 감독 테나가 와서 그런지 그냥 아약스랑 걸쳐있는 선수들, 뭐 아약스 출신이든 아약스를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 아약스의 느낌을 많이 살리는 팀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더비크 선수도 이제 임대 복귀를 하면은 사용을 하겠죠. 현재는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준석이는 어떤 느낌이 괜찮을 것 같나요? 어떤 느낌이라는 게 뭐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영입 기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선 문제 항상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뭐 마티치도 나갔지만 뭐 프레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맥토미니도 그렇고 항상 늘 좀 부족한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번에 카바니 선수도 나가는데 공격수 자리 보강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비 쪽에서는 이제 맥과이어가 굉장히 돈값을 못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진짜 그냥 다 뜯어고치라는 얘기네요. 이게 한 개씩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물론 풀백도 문제란 문제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맨유 3선은 키퍼 빼고는 다 문제다. 그쵸. 냉정하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맨유 3선은 대체자로 이제 대용. 마음이 아프네요 계속. 지금 너무 진해요 이제. 뭐 갈 것 같기도 하고 뭐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뭐 대용 선수가 계속 언급이 되는데 추천하나요 맨유에게? 대용보다는 패스를 좀 더 잘 뿌리고 또 클래스를 보여줬었던 그 보스니아의 피아니치를 강력하고 지금 할 일이 없거든요. 이번에 또 끝까지 바르셀로나에 잔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면서 클럽에 대한 충성심도 있고 몸값도 싸고 보스니아 국대니까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 시간이 뭐 제가 의도했던 시간과 달리 약간 번개장터 느낌이 필요 없는 선수 싸게 팝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리버풀 팬 라이벌팀 맨유는 어떤 선수가 영입돼야 될 것 같나요? 사실 맨유에 팔고 싶은 건 케이타인데 케이타는 지금 케이타 자리는 어느 정도 있지 않나요 맨유에? 그래도 뭐 그렇게 한데 일단 케이타가 있는 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있고 뭐 리버풀 말고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면 이번에 맨유가 리그에서 득실차가 0이었습니다. 그쵸. 무려 57실점이나 했는데 이 정도로 이제 진짜 수비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하는 수비수는 쿨리발리. 쿨리발리가 괜찮지 않을까. 또 요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이제 쿨리발리가 가면 혹시 김민재가 나폴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고 싶어서 연쇄 작용으로. 그래서 쿨리발리. 그러면 이제 센터백 후보들이 이제 센터백에 있는 선수들이 바란, 맥과이어, 쿨리발리, 린델로프 4명이 될 텐데 이 3명 린델로프를 제외한다 쳐도 이 3명은 다 몸값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선수들인데 그 중에 2명 선정하실 계획인가요? 쿨리발리와 부상 없는 바란? 그러면 맥과이어를 프로 내린다. 1,000억짜리를 약간 페페처럼 내린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맥과이어는 처음에 한두 시즌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보여준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나름. 이번 시즌에만 좀 크게 폼이 나락을 가서 그렇지 그래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적료가 너무 비싸서 그래. 근데 이름료는 뭐 본인이 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만큼 돈값을 너무 못해주는 건 사실이니까. 나오는 맨유에게 어떤 선수, 어떤 스타일의 선수 추천하나요? 저는 프레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프레드는 한 자리 박아두고 프레드의 파트너가 누가 되느냐 이게 문제라 생각하는데, 일단 프레드의 파트너는 수비가 돼야 되고 많이 뛰어야 되고 거친 면모도 있어야 되고, 또 한 자리, 나머지 한 자리 부족한 점, 왼쪽 풀백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루크쇼 무조건 다칩니다. 3분의 2 이상 빠질 겁니다. 확실해요. 근데 그때 그 산초와 합을 맞출 그 공격력 좋은 수비수 왼쪽 풀백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 추천하자면 울산 현대 설영우와 K리그로 수원 삼성 정승원 두 선수 데리고 가면은 일단 잘생겼어요. 또 얼굴 좋고 둘 다 잘생겼죠. 정말 유니폼 기가 막히게 팝니다. 설영우 팬 서비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설영우 왼발 많이 늘었어요. 정말. 많이 늘었다 해도 제가 얼마 전에 경기를 봤을 때도 항상 오른발로 접고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큰 단점이 아닐까. 이영표도 항상 접었습니다. 뭐 그렇죠.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이영표 선수도 어쨌든 프리미어리그에서 주전급으로 활약을 했던 시즌도 있기 때문에 설영우 선수, 정승원 선수 좀 신박하네요. 일단 둘 다 엄청 잘생긴 선수라서 그렇죠. 그건 맞는데 텔레스랑 설영우 비교했을 때 설영우가 우위라고 보시나요? 일단 텔레스보다 잘생겼고 외모 지상주의. 텔레스보다 오른발을 잘 씁니다. 텔레스보다 왼발을 못 쓰잖아요. 텔레스보다 오른발을 잘 쓰고, 텔레스보다 울산에서 인기가 많죠. 울산 아이돌입니다. 울산 팬을 이제 맨유 유인으로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한국 시장에 겨냥하는 쿠팡 플레이와 같이 한국 시장에 겨냥하는. 설영우 나쁘지 않습니다. 설영우 좋은 선수죠. 설영우 좋은 선수인데 이제 특유의 반대발 그 풀백이라는 이유로 이제 대표팀에도 안 뽑히는 좀 아쉬운 선수기도 한데, 그러면 이제 설영우 선수가 나온 말대로 맨유에 입성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입성하면은 프리미어리거 수비수들을 테스트한다고 유명한 측면 공격수 윙어들이 있고, 그렇죠. 뭐 자하, 생막시맹. 생막시맹 이런 선수를 상대했을 때 설영우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맨유 왼쪽 센터백이 맥과이어입니다. 이건 설영우 때문에 뚫리는 게 아니라 맥과이어의 그 느린 발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뚫리는 거죠. 거기 그 자리에 누가 가도 뚫릴걸요? 그러니까 설영우 선수가 어느 정도 저지를 하고 약간 공격 템포를 늦춰놔도 어차피 맥과이어가 합세하는 순간 맥과이어 쪽으로 빈틈이 나기 때문에 누가 와도 상관없으니까 기왕이면 다홍치마 느낌으로, 기왕이면 잘생긴 설영우.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나름 어느 정도 뭐 일리 있다고 표현 안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줄 만한 의견이었어요. 그러면은 정승원 선수 얘기해봐야겠죠. 정승원 선수가 이제 프레드의 파트너로 정승원 선수도 엄청 깔끔하고 멋있는 외모에 비해서 엄청 터프하죠. 정승원 선수가 그러면 상대해야 될 공격수들, 상대방 미드필더들이 이제 예를 들면 누가 될까요? 뭐 토트넘의 호이비에르 같은 선수나 마운트, 그렇죠. 베이스만 첼시 마운트, 데브라이너, 웨데보르. 데브라이너 괜찮습니까, 정승원 선수? 그 선수들의 공통점을 생각해보면 소위 말하는 개태클에 취약합니다. 정승원 가끔 보면 쟤 왜 저러지 할 때 많습니다. 그런 태클 맞고 반 정도는 실려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간 거친 피해를 좀 더 거친 리강처럼 만들겠다. 맥토미니보다 거치다고 봅니다. 맥토미니보다 거치긴 해요. 맥토미니 선수 뭐 거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폼이 많이 안 돼서 정승원 선수까지. 일단 티켓 뭐 유니폼 많이 팔리겠네요. 빵나지. 저는 살 겁니다. 설영우 맨유? 이거 사야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설영우 선수는 맨유 가더라도 대한민국 대표팀은 안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안 됩니다. 반대발은 죽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왼발 연습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선수 얘기를 해가지고 좀 쇼킹했습니다. 저는 생각 안 해봤는데 나름 근거가 있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맨유에 그냥 에릭센 같은 선수 백업으로 항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은 팀에서 약간 떠리한 느낌이어가지고 뭐 부나사르 하려고 했는데 부나사르가 뭔가 설영우보다 임팩트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부나사르는 얘기 안 하고, 뭐 그냥 가면 기본적으로 뭐 파우토레스 링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윙어 안토니 선수 링크도 있고,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선수도 있고, 계속 링크가 많아요. 뭐 이 선수들 중에 절반 가량 영입만 가능하다면 뭐 챔스는 나가지 않을까. 항상 맨유의 특징이 링크만 많고 실제로 데려오는 선수들은 많이 없었던
적이 많아가지고 과연 이번에 반이라도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관건인 것 같네요. 성공을 못하면은 뭐 다시 유로파 가야겠죠. 아까 말했듯이 아스널, 뭐 첼시는 뭐 아직 광폭한 건 아니지만 토트넘 등 너무 지금 행보가 광폭이에요. 파라티치 단장은 무슨 뭐 여러 명과 동시에 뭐 작업을 해가지고 뭐 토트넘에 계속 링크가 나고 뭐 지금 토트넘은 제드 스펜스 그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레비가 직접 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시시콜콜한 걸로 계속 싸우고 있어가지고 딜이 진전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튼 다른 팀들에 비해서 감독은 확실히 좀 선임이 잘 된 것 같은데 이제 선수들이 문제니까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다 문제예요. 지금 골키퍼를 제외하고는 호날두 선수도 지금 있을 거라고는 얘기하지만 확신할 수 없고 거기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문제 많았고요. 산초 그나마 기대해볼 만한 선수지만 반대편에 뭐 그린우도 없어졌으니까 애쉬포드 이상하죠. 엘랑가 아직 어리죠. 북미에 뭐 프레드는 뭐 나우가 좋아한다고 했지만 프레드도 못 믿어하는 선수도 있어요. 사람들도 있어요. 프레드, 맥토미니 개선돼야 되죠. 센터백은 뭐 건강한 바란이 있다가 치면 뭐 맥과이어 문제 있고요. 린들로프 불안하고 오른쪽에 완비사카 불안하고 또 달론 뭐 그냥 그렇고요. 뭐 루쿠쇼, 텔레스 오른발 잘 못 쓰고요. 그런 느낌으로 많이 부족한 곳이 너무 많아서 좀 걱정도 되고 영입이 잘 되면 되게 기대해볼 만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런 맨유 환자는 저희가 각각 좀 추천해주는 포지션이 달랐는데 대부분 이제 미드필더 얘기를 했던 거 같고 일단 삼선이 가장 먼저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링크도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번 코너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주에는 다른 병약한 팀이 한번 찾아가지고 그 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코너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코너 나였으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관이 코너인데요. 제가 진행해볼게요. 내가 구단주였으면 내가 감독이었으면 이라는 가정하에 어떤 감독이나 선수를 영입할 것인지 토론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토론해봤던 게 음바페가 네이마르를 팔고 덴벨레를 영입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토트넘에서 챔스 결승을 갔을 때 맞다. 선발로 케인을 썼어야 되냐 아니면 모우라를 썼어야 되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적설과 좀 비슷한 주제예요. 내가 쿤데라면 이번 여름에 어디로 이적할 것인가. 선택지는 첼시와 바르셀로나입니다. 쿤데는 2019년 여름 보르도에서 세비야로 이적하자마자 팀의 주전 센터백으로 자리 잡으며 팀의 유로파 우승에 공헌하였습니다. 다음 시즌엔 수비 지표에서 리그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치며 경기당 실점 0.9골만을 허용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또한 21-22 시즌에도 뛰어난 폼으로 세비야의 21세기 첫 최소 실점을 이뤄냈습니다. 쿤데가 현재 이적할 것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많은데 만약 내가 쿤데였다면 첼시와 바르셀로나 두 팀 중에 어느 팀으로 이적할 것인지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성관이가 주제를 준비했으니까 성관이의 생각은 어디인가요? 저는 일단 무조건 첼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근거 한 가지는? 일단 근거가 지금 바르셀로나 솔직히 가면은 재정이 안 좋아가지고 또 막 외국인이라고 이게 또 팽 쳐질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바르셀로나가 스페인 팀이다 보니까 자국 선수를 좀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 나중에 지금 대용이 팔려 나갈 것처럼 뭐 또 재정이 안 좋아지면 야 근데 너 이제 좀 잘하니까 비싸니까 좀 나가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첼시로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르셀로나 팬 준석이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말이 필요 없죠. 네, 바르셀로나로 오는 게 쿤데의 커리어에 좀 좋지 않을까. 일단은 첼시도 물론 이제 PL에서 경쟁력이 있는 팀이지만 바르셀로나 우승 컨텐더입니다. 항상 이제 에이클도 4대0으로 잡았고 거기서 강조하지만 그 다음에 뭐 사비 감독도 왔고 거기다가 이제 쿤데는 오면 무조건 주전이거든요 사실. 쿤데가 오면 쿤데랑 누구랑 포백을 구성하죠? 쿤데가 뭐 라이트백도 볼 수 있지만 그렇죠. 뭐 센터백으로 손다 치면 쿤데 피케도 괜찮고 쿤데 아라우도 뭐 쓸만할 것 같고 아라우.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전 보장 확실히 되고 또 클럽의 전통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뿌듯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프랑스인들이 너무 많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와서 이거를 깨부셔서 내가 프랑스의 바르셀로나의 이 악연, 뭐 우스방 덴벨레, 그리즈만 끊겠다 이렇게 의지로 한번 와보는 것도 저는 인생에 도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주급도 조금 깎여보면서 이게 열정페이구나.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바르셀로나로 와라 군대 형님.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오는 어딘가요? 쿤데는 첼시로 가야 합니다. 첼시. 네.
일단 쿤데 투엘이라는 감독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죠. 저는 투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 투엘은 3백을 쓰죠. 3백을 쓰면은 쿤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니 올라가도 된다, 헤딩 좀 따도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쿤데 키 조그맣 엄청 올라가요. 만약에 이게 바르셀로나였다, 옆에 피케 아라우로 있어요. 쿤데 죽어납니다. 못 뛰어요. 그리고 옆에 풀백 애들 보면 데스트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걔네 똥만 치우다가 부상으로 쓰러집니다. 무조건입니다. 똥이라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피지컬상 그리고 스타일상 3백에 가야 되고 3백은 투엘이 쓴다. 이래서 첼시를 가야 합니다. 그럼 이제 승현이는 어딘가요? 저도 사실 바르셀로나긴 한데 저는 사실 뭐 큰 이유는 생각 안 해봤고 세비야에서 잘했으니까 리그 검증할 필요 없이, 그리고 또 이제 스페인 생활에 적응도 완벽히 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바르셀로나로 가는 게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바르셀로나가 키 작은 센터백들을 또 솔솔하게 써먹었던 적이 많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쿤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98년생 프랑스 센터백이고요. 나오가 아까 얘기했지만 키가 작습니다. 78cm예요. 178cm. 센터백치고 꽤 작은 편이죠. 프랑스에서 보르도에서 뛰다가 세비야의 클럽 레코드로 영입이 됐습니다. 2019년에. 현재 프랑스 대표팀 소속이고요. 햄스트링 부상이 최근에 있어서 이제 수술을 받아서 7월 중순 정도에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2대2로 첼시와 바르셀로나 2대2로 나눠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회자의 역할로서 의견을 크게 내진 않겠지만, 아까 준석이가 얘기했지만 프랑스와의 바르셀로나의 악연이라고 얘기했는데, 준석이가 여기서 두 명을 빼먹었어요. 프랑스 센터백과 바르셀로나의 악연. 그 두 명. 그렇죠. 랑글레와 옴티티. 랑글레. 이걸 빼먹었는데 이 점을 제가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준석이는 그러면 움티티 랑글레를 넘어선 쿤데의 활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움티티도 오자마자 솔직히 좀 기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움티티 바르셀로나? 여기 잘하겠는데? 이런 말도 많았고, 실제로 초반에는 활약도 했고, 랑글레 빌드업 능력만큼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쿤데는 일단은 솔직히 랑글레나 움티티보다 그냥 리그 상에서 보여준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아까 나우 형님이 말씀하신 게 좀 상처가 됐지만, 사실 알바도 그렇고 데스도 그렇고 폼이 그래도 좀 후반기는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아라고는 라이트백을 볼 정도로 빠른 선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슈테겐이라는 좋은 스위퍼 키퍼도 있고, 부스케츠가 또 내려와서 빌드업이랑 수비 쪽에도 관여해줄 때 쿤데가 조금 올라가도 저는 빈 공간 커버 자체는 부스케츠가 뛰는 1년 정도는 아마 문제 없이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쿤데가 바르셀로나로 오는 게 조금 더 그림이 예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디에고 카를로스가 또 이제 아스톤 빌라로 가서, 그것도 지금 말이 많잖아요. 사실 리그 4위권 팀의 주전 센터백이 프리미어리그 10위권 팀으로 간 거니까, 리그의 위상을 생각해서 라리가 힘내야 되니까 라리가의 위상을 조금 지키자. 쿤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라리가 위상은 당연히 레알 팬 입장으로서 지켜야 되는 건 맞긴 한데, 라리가 위상을 일단 현재 레알이 다 올려주고 있어가지고 굳이 뭐 바르셀로나가 굳이 바르셀로나가 좀 적당히 뭐 한 16강 좀 그렇고 8강 정도만 올라가는 팀만 돼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바르셀로나 챔스 8강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바르셀로나가 뭐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여전히 유스 라마시아 선수들도 굉장히 재능 있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짜비 감독도 솔직히 완전히 못하는 감독은 아니잖아요. 잘하죠? 네. 잘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서로 피드백하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막 완전 낮은 단계에서 미네, 파리, 메이시티, 리버풀 이런 팀을 만나지 않는 이상, 프랑크푸르트 만나면 어떡해? 프랑크푸르트 만나면 리벤지 해야죠. 원래 맨유도 세비야한테 유로파 결승에서 졌다가 챔스 와가지고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로파의 리벤지를 챔스에서 하면서 올라갔다가 이제 8강에서 강팀을 만나서 떨어지는 명예로운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우승은 레알이 어느 정도 할 테니까 좀 괜찮지 않나? 그냥 첼시로 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엘클 보셨겠지만 벤제마 원맨팀. 네. 그렇죠. 어쨌든 간에 벤제마가 내려와서 연기해주고 들어가서 클러치 다 넣어주고 파렌카 차고 이런 거 다 하니까 우승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네. 4대0 다시 생각해보세요. 근데 벤제마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긴 했죠. 네. 다시 잘 생각해보시는 게. 네.
그러면 쿤데가 바르셀로나에 가면 이제 세비야에서 이제 바르셀로나로 넘어온 프랑스 센터백이 랑글레였더라고요. 네. 자꾸 알아보면 볼수록 좀 첼시를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것 같은데요. 세비야에서 첼시는 뭐 망한 선수 없나요 혹시? 세비야 첼시까지는 제가 확인해본 바는 없지만 그럼 보충할 만한 의견 있을까요, 나오는? 바르셀로나 지금 피케도 돈 못 주고 있습니다. 돈을 안 받으면 일을 하기 싫어요. 제가 현직 지금 국어 과외 강사인데 돈 안 들어오면 절대 일 안 합니다. 수업 절대 안 합니다. 돈이 들어와야죠, 먼저. 첼시 돈 많습니다. 그죠. 이번에 새로 구단주가 인수하다 보니까. 일단, 그쵸. 피케는 아무래도 주장단이라서 삭감을 좀 더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계속 삭감을 하죠, 이제. 계속 삭감을. 끊임없이 삭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 하나의 단점이 되겠죠. 그러면, 쿤데가 첼시를 간다면 첼시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승현님? 근데 첼시가 더 잘할 것 같아서 약간 제 주장에 반하는 거긴 한데 저는 뭐 어디 가도 1인분 이상 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첼시가 또 이제 수비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주전은 무조건 차지하고 거기서도 뭐 못할 것 같은 그림은 그려지지 않는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아무리 뭐 쿤데 선수가 공중골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어쨌든 그 피지컬이 어느 정도 부족하면은 상대적으로 약점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런 단점에 대해서는 첼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오는 피지컬이 큰 문제될 것 같지는 않나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스날의 베나이트 선수도 키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처음에 피지컬 문제 있을 거다, 공중볼 따일 거다 하고 개막전에 엄청나게 따이고 2라운드부터 다시 최고의 수비수로 돌아왔죠, 리그는. 그것처럼 쿤데도 적응기만 있으면 괜찮아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튀어나가는 스타일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베나이트 선수는 제가 보니까 지금 186이에요. 쿤데 선수랑 8cm 정도 차이가 있는데. 쿤데는 점프를 잘 뛰는 178이고 베나이트는 점프를 잘 못 뛰는 185라서 비슷합니다. 신의 논리네요. 아까 자기소개서에 마이크 앞에서 메시라고 했는데 지금 마이크 앞에서 지금 유연하게 계속 지금 팍팍을 다 풀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런 점에서 튀어나가는 거는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피지컬이 밀리는 거는 다 커버가 가능할 것이다, 어느 정도. 성관이도 동의하나요? 네, 동의하고 애초에 여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쿤데라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쿤데라면 일단 첼시랑 바르셀로나 중에 바르셀로나 열정페입니다. 그럼 일단 돈만 보더라도 일단 첼시 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좀 더 주급을 챙겨줄 가능성이 있어서 첼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완전 짱 많이 찬 전설급 선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면 쿤데가 길을 못 펴요. 뭐 선배들한테 배울 수도 있지 하는데 쿤데 솔직히 프랑스인이라서 배우기보다는 난동을 피울 것 같아가지고 바르셀로나보다 첼시 가서, 이제 첼시는 이제 수비진이 거의 이탈하다 보니까 무혈입성해서 잘 하고 싶은 거 하고 공격도 막 나가고 그러면서 좀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쿤데였으면 무조건 첼시를 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준석이한테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보면, 아까 이제 피케 쿤데, 뭐 아라오 쿤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텐센도 이제 영입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크리스텐센은 아예 백업으로 박아두고 아니면 어떻게 크리스텐센까지 쿤데가 간다면 센터백 자원이 4명, 괜찮은 자원이 4명이 되는 건데 거기 움티티 랑글레도 아직 남아있고 여러 명의 센터백 자원을 어떻게 3백을 사용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적절히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크리스텐센은 어쨌든 강점이 그 선수 역시도 빌드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쿤데랑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쿤데는 좀 어쨌든 튀어나간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되게 저돌적인 수비를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피케의 노생활을 조금 이제 대비를 해서 저는 아라우 크리스텐센을 잘 섞어주면서 시간을 부여하고, 쿤데는 이제 탁주전으로 조금 다른 유형의 센터백, 물론 뭐 마스체라노 느낌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작은 센터백도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발밑을 조금 더 훈련을 통해서 기른다면 저는 주전은 가능할 것 같고, 그 프랑스인 2명은 글쎄요, 뭐 랑글레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자기한테 제안이 오는 클럽이 있으면 가겠다. 근데 이제 많은 여론은 주급 2억인데 누가 맞춰주냐, 이런 말이 많았고, 움티티는 글쎄요, 뭐 잔류 의사를 밝혔던 걸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남은 기간을 성실히 이행을 하고 가겠다. 그래서
그 선수들은 이제 없는 선수들로 뭐 롱글렌은 그래도 그 레프트백으로 백업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옴티티 선수는 그냥 집에 쉬는 게 괜찮지 않을까. 뭐 군대 선수는 잘하는 선수라서 뭐 어느 팀을 가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네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경기력에 영향을 가진 않을까요? 다음 시즌? 일단 햄스트링 부상이란 게 한 번 부상을 당하고 나면은 그 뒤로 이 햄스트링 쪽이 계속 문제가 있을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선수들 중에서도 진짜 많은 선수들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고 근데 그 선수들이 다 이 햄스트링 재발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아니기도 하면서 아직 쿤데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8년대. 네, 어리다 보니까 이런 부상에 대한 회복 탄력성 또한 좋아서 뭐 햄스트링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제가 안 되고 나중에 한 30살쯤 넘어서야 이제 지금 바란이 갑자기 부상이 많아진 것처럼 갑자기 나중에 되면은 부상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딱히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군대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실은 뭐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서 저희가 저렇게 열심히 떠들어봤자 문제는 없어요. 본인이 뭐 첼시든 바르셀로나든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 토론과 차치하고 쿤데가 진짜 갈 팀은 어딜 것 같나요? 내가 쿤데였다면 말고 실제 쿤데가 이번 시즌 선택할 것 같은 팀. 홍관이는? 저는 이것도 첼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쿤데가 제일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그냥 첼시다, 바르셀로나다 이 얘기만 나오다가 그러다 한동안 조용한데 지금 첼시가 이적 시장에서 진짜 조용하게 아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협상만 딱 해가지고 빠르게 딱 완료 지으려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첼시가 이미 물밑으로 어느 정도 작업을 해봤고 나중에 오피셜만 바로 띄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석이는? 저도 솔직히 냉정하게 첼시로 갈 것 같은 게 왜냐면은 이 링크가 이번에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있었어요. 여태까지 뭐 처음 잘할 때 19, 20, 뭐 20, 21 이때도 계속 쿤데 링크는 첼시랑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바르셀로나는 지금 보강 포인트가 센터백에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다른 데 가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뭐 공을 날리는 페란토레스라든지 이런 데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마 쿤데에 큰 비드를 하기보다는 바이언의 레반도프스키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는 아직 쿤데를 살 정도로 센터백이 급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첼시로 가지 않을까요? 리디거 아웃, 텐젠 아웃, 탄코도 애매하고 무조건 영입을 해야 되는 첼시고 바르샤는 급하지 않죠. 그래서 첼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같은 이유로 바르샤는 그렇게 센터백이 급하지 않고 첼시가 급하기 때문에 첼시로 이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 첼시로 보고 있고 팀을 옮긴다면 뭐 첼시가 되지 않을까. 또 이제 아까 쿨리발리가 이적을 하면은 김민재 선수가 쿨리발리 대체자가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쿤데가 나가면은 김민재 선수가 또 세비야 간다는 그런 링크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긴 해서 어느 정도 한국 선수와 연관도 되어 있는 링크고 해서 뭐 얘기를 해봤고요. 뭐 어딜 가든 쿤데 선수는 잘할 것 같아요. 어딜 가든. 그렇게 해서 저희 네 번째 코너 나였으면까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도 다 종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방학이죠. 방학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도 해봤고 FC 한양은 방학 기간 동안 정말 불살라서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가능하다면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계획도 없지만 뭐 한 주 2회 정도 시간에 맞춰서 아니면 더 인원을 모집해서 한 주에 2번 방송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오늘 이제 새로운 멤버 2명이랑 진행을 해봤는데 준석이는 오늘 처음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이게 대학교 와서도 그렇고 솔직히 요즘 축구들을 많이 안 보더라고요. 특히 해축도 그렇고 국축은 더 그렇죠. 이제 많이 안 봐서 이렇게 축구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또 FC 한양의 계기로 하게 돼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제가 배워가는 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해서 저는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열심히 참여할 생각. 아무도 한마디 해주시죠. 축구 얘기 오랜만에 해서 재밌었고 앞으로도 열심히 축구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생각보다 신규 멤버들이 잘 적응을 해주고 빨리빨리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봤었고 앞으로 저희가 계속 호흡을 맞춰서 재미있게 방송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C 한양 7화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